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혼잣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혼잣말. 여러분은 어쩔 때 혼잣말을 주로 하십니까? 저는 요즘 혼잣말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목욕을 하는 동안에도 혼잣말을 하고요. 심지어 밤하늘에 달이 덩그러니 떠있으면 그 달림 앞에서도 주저리 혼잣말을 합니다. 아니면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혼잣말을 합니다. 행여나 밤하늘에 별도 달도 이웃의 창가에 비춰진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도 안 보일 때는 하늘에 올라가신 아버지께 마음의 편지로 혼잣말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새벽녘 늦게나마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왜 지금 배경음악이 비오는 소리냐면요,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12시 점심때쯤 되었을 때 3, 4살 된 조카들을 보러 가는 어머니를 같이 배웅해서 갔다 오는 길에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은 마음이 참 많이 우울해지고 불안해하거든요. 거기다가 맨홀 뚜껑이라도 밟았더라면 더 최악의 하루가 되는 거겠죠. 오늘은 혼잣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 와중에도요, 정확히 3년쯤 되었을 때 어떤 한 낯선 손님이 왔다가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오래 일을 하시네요. 여기 사장님들은 바뀐 것 같은데.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왜 편의점에서 오래 알바하면 안 되는 거지? 내 평생 직장일 것 같았던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그만두었다가 또 다시 불림을 받아서 또 면접을 보고 또 재취업을 해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고. 근데 막상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부터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그렇다고 제가 돈에 환장하거나 그렇다 해서 그 돈을 쉽게 벌고 싶은 마음에 이런 나쁜 말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칼을 들고 나가서 강도질을 할까, 말로 주저해서 사기를 칠까, 아니면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해야 되나.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도 그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 편의점 알바 일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을 잘못해서 아니면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그만두게 되었더란 거라면은 불명예스럽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그 1년 하에 저는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태어나 자란 이 집도, 이 동네의 추억과 이 길거리도, 근처의 모교도, 앞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산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제는 엄마와 저 이 집뿐입니다. 20평도 안 되는 이 단독주택, 빨간 기아집으로 된 오래된 집.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겨울은 밤이 길다 그러는데 저의 겨울밤은 짧기만 합니다. 12시가 지나 1시, 2시, 3시가 될 때까지도 잠 못 이룹니다. 잠을 잔다 해도, 꿈을 꾼다 해도 깨어나면 외롭습니다. 그립습니다. 나이 40이면은 누군가처럼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을 거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좋은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저는 남들과 다르게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라에다 도움도 요청해 봤지만 꼭 하나 정도는 꼬투리가 잡혀서 도움도 안 주고 방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신지 아십니까? 삶의 무기력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위축되고 더 경직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두려움이라는 게 드리워집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어머니가 몇십 년 동안 운동하러 다니셨던 앞에 산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두 눈을 감고서 잠자는 신용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운동복을 차려 입으시고 거실에 나와 머리를 빗습니다. 바삭바삭. 예전에는 가을 낙엽 밟는 소리처럼 풍성한 소리가 들렸었는데요. 요즘은 어머니의 그 머리 빗는 그 소리가 가볍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시럭하는 비닐 소리도 함께 납니다. 어머니께서 불 꺼진 그 거실 앞에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의 한 켠에는 혈압약 봉투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 많던 풍성했던 머리숱도 하얀 머리로 새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입가에서 쓰디쓴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동네 할인마트에서 500원짜리 하는 카프리선을 하나 사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음료수를 일주일에 나눠서 한 모금씩만 먹고 있습니다. 입안에 품고 있다가 그 쓰디쓴 입맛을 목구멍으로 넘기면 한 모금 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쟁여두고 냉장고에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씁니다. 너무 씁니다. 사랑도 하고 싶었고 술 친구할 친구도 있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혼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고 49제가 지난 날에도
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이웃의 집들에서는 캐롤이 들려왔고 가끔씩 교회 사람들이 집집마다 앞에 서서 크리스마스 송을 주셨습니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버지 49제 때 먹었던 정종 한 컵과 편의점에서 사왔던 1980원짜리 번데기 캔 하나를 들고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정종 한 모금과 번데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보고 싶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빠 나 두렵다고, 이 집과 엄마를 지켜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고 그 아이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드리지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살아가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사과드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전 요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하나니까요. 살아생전에 어머니 살아생전에 비행기 한번 타고서 제주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죄스럽습니다. 오늘은 참 많이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어머니를 여동생네 아이를 보고 오는 그 집으로 갔다 온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내내 낮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 저와 같은 마음이랄까요? 너무 우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아니면 현세에 얼마나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무슨 물건이라도 있는 건가? 내가 혹시라도 뭘 잘못 주워왔나? 라는 생각을요. 오늘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1980원 하는 번데기 한 캔을 사갖고 집에 왔습니다. 통풍 나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냉장고 옆 뿌옇게 쌓인 깍 하나 안에서 49제 때 아버지가 제사 때 보냈던 마지막 남은 정정 한 잔을 따랐습니다. 번데기 캔을 따고 정정 한 모금 먹고 또 번데기 한 입 먹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불확실한 미래,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요. 굳게 믿고 희망했고 꿈꿔왔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15년 동안을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요. 오만하지 않았고 자만하지 않았고 악하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더 올바르고 또 올바르게 살까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넌 참 착하다. 착하다. 그 착하다라는 말이 이제는 싫습니다. 그 착하다라는 말 한마디가 이제는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일이 꼬인 걸까? 왜 난 결혼 못하고 왜 난 행복하지 못하는 걸까?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헌이 나왔던 달콤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의 그 후렴, 그 말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고 있었다. 그것을 본 스승이 제자를 불러 이야기했다. 제자야, 너는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되물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왜 울었느냐라고.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달콤했다. 저는 살아오면서 사랑을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다가가면 그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혹은 그것이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데, 혼자 좋아하고 혼자 사랑하고 혼자 헤어짐을 당한다는 거. 짝사랑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짝사랑도 두 번 다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맹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하고 있는 이 환경과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어김없이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랑을 못 해봤습니다. 첫사랑? 있었을까요?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15년 동안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제게는 사랑은 사치였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도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길을 가다가도 이상형의 여자를 봐도 집에 가는 길 내내 한번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혼잣말로 아,
저런 여자랑 만나서 사랑해봐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라는 혼잣말만 했습니다. 내 사람이 아니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용기도 나지 않는 겁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에 길들여져서 너무 월등히 예쁘고 월등히 글래머스럽고 월등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말을 못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는데 그 타이밍도 잡을 줄 모릅니다. 마치 악연이 있는 것처럼 막상 타이밍이 되어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떠납니다. 아니면 나타나지 않거나. 우습죠?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부모님도 그리고 행복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로요. 그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괴롭히는 친구도 있었고 말장난할 친구도 있었고 흙바닥에서 땅 따먹기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었고 같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친구도 있었고 집에 돌아올 때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공부만 하면 되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기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칠판에 가득히 글을 쓰시고 나서 한 아이한테 꼭 병 콜라를 사갖고 오라고 시켜놓고 병 콜라를 한 잔 들이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때가 제일 참 좋을 때라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때가 좋은 거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라고. 근데 막상 제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될 때까지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패기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모두면 시키면 시키는데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처럼 인연처럼 만나게 되는 사람과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삶은 너무 고단했고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난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몰려오는 그 암습해오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요. 편의점에서 13년을 한 곳에서 일했을 당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근무를 일해서 한 달에 150이나 120을 벌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취미라는 것도 가졌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빚지고 심지어 대출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편의점이 폐점된다고 말이 나온 겁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건물주가 무리하게 돈을 올려는 바람에 간판이 뜯겨나가고 매장이 철수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켜본 저였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자리가, 그 일터가 하나하나 찢겨지고 뜯겨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비도 오고 노란 은행이 같이 떨어지는 가을과 겨울의 첫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쓸 수 없었습니다. 들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이 대신 울어주기라도 하듯이 얼굴을 타고 머리를 타고 빗물이 스며들더라고요. 그리곤 걱정이 됐습니다. 내 남은 대출금은 어떡하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아직 사랑도 못 해봤는데, 아직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는데, 결혼도 못 했는데, 아직 갖고 싶은 물건들도 많은데 라고요. 그래도 결심을 하고서 꿋꿋이 또다시 편의점 알바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0 중반쯤이었습니다. 다들 안 써주더라고요. 경력이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경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오래 일했다는 것 때문에 꼼수 쓰거나 손장난 치거나 아니면은 강남권에서 일했기 때문에 강북 쪽 라인에서는 쓰기가 힘들다나? 우습죠. 그래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한 달 동안 내내 편의점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게 된 곳, 그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사역 1번 출구에 있는 세븐일레븐. 지금은 점주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다시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담스럽답니다. 알바 시급 외에는 줄 돈이 없다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 줄 돈도 없다고. 심지어 자기들은 단 한 번도 편의점 알바한테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고. 그 뜻이 뭐겠습니까? 1년도 되기 전에 갈아치워 엎었다는 거죠. 분명히 써준다고 그래놓고는 안 된다고. 그날 면접 본 그날 밤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그 같은 한 해 아버지도 가셨습니다. 그래도 전 점주는 저에게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면서 퇴직금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챙겨주겠다고 하면서 퇴직금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어느 한 드라마의 명언을 가슴에 품고서 일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직하고 올바르고
착실하게 일을 해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은 한 해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러니 떠있는 달림을 보고서도 그렇게 기도한 적 있고,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길 바깥에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를 보고도 기도를 드렸고, 요즘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순간만이라도, 영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순간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로또를 하러 갑니다. 연금 복권도 합니다. 로또 5,000원 자동 하나 주세요. 연금 복권 1조부터 7조까지 주세요. 편의점 일은 그만두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복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동아줄이니까요. 15년입니다. 이제는 되겠지. 남들은 다 포기하라 그러고 미련스러운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그 누구한테 갈망하고 또 그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살? 그 두 단어 이제는 생각도 안 납니다. 군대 제대했을 때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7년여 동안을 백수로 있는 그 와중에 처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전철 위에서 띵띵띵띵띵 하고 울리면서 전철에 들어오는 알림 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철로 위를 바라보며 그 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생각했고 불안했고 두려웠으니까요. 지금은 그것도 사치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상형의 사람 앞에서 한 번이라도 상처받을지 모를지언정 용기 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는데 자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용기도 없는데요. 저는 혼잣말을 참 많이 합니다. 혼잣말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제 스스로가 참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이날 오늘 이렇게 빗소리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만큼 사랑을 하고 싶고요. 비가 내리는 수만큼 제게 돈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서. 들푸른 초원이 있는 마당에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제가 낳고 기를 아이들과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요. 꿈이겠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영원이라는 거, 영원함이라는 거 존재는 하는 건가요? 저는 영원히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로또 1등이 되었건 연금 복권 1등이 되었건 간에 걱정 하나만은, 단 한순간만은 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립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잔다 하여도, 제가 꿈을 꾼다고 하여도 곧 깨어날 그 꿈이 이 현실 속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행복할 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영원함은 어떤 건가요? 그 영원함은 영원히 당신 곁에서 어떤 존재로 남아 있었나요? 행복한가요? 웃을 수 있을 만큼? 깊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좋았나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